들어갈 내용이 뭘 들어갈 거냐면은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한 내용들 이제 쭉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분속의 부식까지 쭉 이어서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가고 할 거야. 자, 일단은 뭐를 얘기했냐면 반응성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요렇게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 순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자, 그러면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니 우리?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크다라고 말을 합니까? 반응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반응하는 애들일까? 얻어서 반응하는 애들일까? 전자를 잃어서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야. 따라서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뭐 하기가 쉽다라는 뜻으로 잃기가 쉽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디로 갈수록? 좌로 갈수록 전자를 잃으려는 경향이 강한 거야. 그러면 전자를 잃는다라는 건 당연히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일까?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일까? 양이온이 된단 말이지, 그치? 따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기가 쉬운 거야? 양이온으로 되기가 뭐하다라고 받아들여? 쉽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 또 전자를 잃는다는 건 산화된다는 말이니 환원이 된단 말이니? 산화가 된단 말이지. 따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가 쉽다는 말은 산화되기가 뭐하다는 말이야? 산화되기가 쉽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 같은 말이야.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남을 환원을 잘 시키는 거잖아. 그럼 무슨 역이 큰 거야? 환원력이 큰 거지, 그치? 산화가 잘 되는 애는 환원력이 큰 거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무슨 역이 큰 거니? 환원력이 큰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성질을 쫙 다 묶어서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도 하냐면 금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무슨 성이 큰 거야? 금속성이 큰 거야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내가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하는 애는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뭐가 되기 쉽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어디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자, 근데 니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온은 어디에 녹아서 존재하는 거야? 물에 녹아서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이온은 어디 속에 있는 거야? 물 속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금속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는 거지, 그치? 자,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구리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이 있어요. 구리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누구 판을 집어넣냐면 아연판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구리이온과 아연을 놓고 봤을 때, 구리와 아연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양이온으로 되려는 경향이 더 큽니까? 아연이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더 크죠.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야. 따라서 이게 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구리이온은 구리가 되고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는 거야. 반응성 큰 놈이 결과적으로 무슨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이온 상태가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반응성 큰 새끼가 뭐가 되면 돼? 이온이 되면 돼. 자, 근데 만약에 자, 칼슘 이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연판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지금 현재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 반응성 큰 놈이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지, 그치? 따라서 여기는 더 이상 뭔가 어떤 짓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선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지. 위에랑 어떻게 같아? 위에는 구리고 아래는 칼슘인데. 깐나 새끼. 자, 얘는 칼슘, 얘는 뭐야? 구리. 얘되니? 자, 따라서 반응성 큰 놈이 뭐가 되면서 반응이 종료된다? 이온이 되면서 반응이 종료가 되는 거야. 간단하게. 아, 그럼 반응이 언제 일어나고 반응이 언제 안 일어난다라는 거 정도는 대략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자, 지금 여기에서 구리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구리가 2+로 존재하고 있지? 구리의 산화수는 얼마야? 2죠. 아연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호돈수 물질일 땐 얼마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리 금속은 0이죠. 아연 이온은 산화수가 얼마가 되니? 2가 되겠죠. 따라서 구리는 산화수가 2에서 0이 되고 있습니다. 산화수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했어. 산화수가 감소하면 얘는 뭐 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연은 0에서 2가 되고 있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지. 따라서 여기서 아연은 뭐가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야. 그럼 여기는 반응이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지. 따라서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칼슘의 반응성이 큰 거야. 자, 판단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로 존재하는 새끼가 반응성이 큰 거야? 이온으로 존재하는 새끼가 반응성이 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자로 나왔다고 쳐볼게요. A라는 놈과 B 이온이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A가 이온이 되고 B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얘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응성이 큰 새끼가 뭐로 존재하면 돼? 이온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지. 그럼 A의 반응성이 큰 거야? B의 반응성이 큰 거야? A의 반응성이 더 큰 거겠죠. 따라서 여기선 A의 반응성이 B의 반응성보다 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에다가 C 이온을 집어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이 말은 무슨 의미니? 반응성이 큰 새끼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이겠지? 따라서 누구의 반응성이 더 큰 거야? 여기서는 C의 반응성이 더 큰 거겠죠. 따라서 B보다는 누구의 반응성이 큰 거야? C의 반응성이 더 큰 거야. 그러면 A의 반응성이 큰지 C의 반응성이 큰지는 실험적으로 봐야 아는 거지. 지금 현재는 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겠지. 따라서 실험 하나가 더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A하고 C 이온을 반응시켰더니 반응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됐더래? A 이온과 누가 된대? C가 되었대. 그 얘기는 여기서 반응성이 큰 새끼는 누구라는 거야? A의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A, B, C를 갖다가 니네 3단노법으로 비교하면 반응성 순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치? 당연히. 오케이? 자,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반응성을 비교하는 것들만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말로. 무슨 말로? 요렇게.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었대요? 아연판을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느냐라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수용액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얘네들은 이온 상태로 있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황산구리를 써야 되겠네. 자, 구리 이온은 몇 플러스 이온입니까? 2 플러스 이온이지, 그치?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은 뭐야? SO4에 몇 마이너스 이온이니? 2 마이너스 이온. 이게 황산 이온 되겠죠? 맞아? 그럼 얘랑 만나면 반응식을 써주면 CuSO4의 수용액인 거야. 얘에다가 지금 누구를 집어넣어 준 거니? 아연을 집어넣어 준 거지. 됐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반응이 된다 안 된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꼭 명심하세요. 수용액 상태로 존재할 때는 소금이면 NaCl이 아니라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야. 수용액 속에서는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CuSO4 상태로 붙어서 존재할까?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떨어진 이온 상태로 흩어져 있을까? 이온의 형태로 흩어져 있는 거야. 수용액이면. 따라서 이렇게 써있다 하더라도 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구리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지금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연을 집어넣은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니? 그럼 여기다 내가 아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자, 구리 이온과 아연을 놓고 봤을 때, 구리 아연을 놓고 봤을 때 반응성이 큰 놈이 누구니? 구리니 아연이니? 누가 반응성이 더 큽니까?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죠. 따라서 여기선 누가 이온이 돼야 정상이 되는 거야? 아연이 이온으로 변해야 정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연이 이온으로 변신을 할 거야.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될 거고 SO4의 2- 이온, 황산 이온은 변화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리 이온은 다시 금속 구리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리 이온은 구리가 되고 있고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고 있지.
따라서 구리는 뭐가 되고 있어요? 2에서 0이 되고 있으니까 구리가 뭐가 되고 있니? 환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은 아연에서 아연 이온이 되고 있으니까 0에서 2가 되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산화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새끼는 B4에도 SO4 F부터에도 SO4 지 이렇게 반응 전후에 변화가 전혀 없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이온이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애들을 무슨 이온이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 이름이 구경꾼 이온이야. 내가 지은 이름은 내가 지어준 거 아니야. 원래 정식 명칭이 무슨 이온이야? 구경꾼 이온이야. 진짜로. 그래서 황산 이온은 무슨 이온이다? 구경꾼 이온이다. 반응 전후에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이온? 구경꾼 이온.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구경꾼 이온은 반응 전후에 변하는 게 전혀 없으니 누구만 데리고 식을 만들어주자? 반응을 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식을 만들어주자. 그걸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실제 반응한 아이들만 데리고 꾸며주는 식. 따라서 이 반응식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리 이온과 누가 반응한 거예요? 아연이 반응했는데요. 자, 구리가 되고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고 아연은 뭐가 됐대요? 아연 이온이 됐대요. 이렇게 써주는 걸 우린 무슨 이온 반응식이라고 한다?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어렵지? 여기까지는 쉬워. 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온은 색깔을 띌까 띄지 않을까? 색깔을 띄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론은 색깔을 띄지 않아요. 색깔을 띄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 잠깐만. 3, 4. 오케이. 자, 색깔을 띄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물에 녹이면 투명하다는 말이야. 소금을 물에 녹여봐 무슨 색이니? 투명한 색깔이지.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물에 녹아서 색깔을 띄지 않아. 투명한 색깔을 띄어요. 근데 아주 일부 몇 가지 놈들만 물에 녹아서 색깔을 띄는데 그 색깔을 띄는 이온 중에 출제율이 가장 높은 새끼는 구리야. 나머지도 내가 써주긴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는 거니? 구리라는 거지. 자, 구리는 이온 상태일 때 푸른색을 띄어요. 구리는 무슨 색일 때? 무슨 상태일 때? 이온 상태일 때 무슨 색을 띈다? 푸른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MnO4- 이온.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니? 과망간이지산 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가 무슨 색을 띠냐면 보라색을 띄어요. 그 다음에 CrO4의 2- 이온 중크로미늄산 이온이라고 하는데 얘가 무슨 색을 띄어요? 노란색을 띱니다. 자, 얘네들 자주 안 나오니까 밑에 거 두 개는 크게 개념치 마시고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을 띈다? 푸른색을 띈다. 따라서 구리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은 무조건 푸르딩딩한 색깔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럼 황산구리 수용액은 당연히 무슨 색을 띠는 수용액이었을까? 푸른색을 띠는 수용액이었을 거야. 됐어? 근데 여기 봐봐. 구리 이온이 늘고 있니? 사라지고 있니? 사라지고 있죠. 구리 이온이 뭐하고 있어? 사라지고 있지. 그러면 구리 이온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푸른색은 짙어질까? 옅어질까? 옅어지겠지. 점점 반응이 진행할수록 무슨 색으로 변할 거야? 투명한 색깔에 가까워지게 될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금속은 니들이 알고 있는 무슨 색 광택을 띱니까? 은백색의 광택을 띠죠. 그지? 근데 은백색의 광택을 띠지 않는 애들이 몇 놈이 있어. 대표적인 새끼가 누가 있니? 구리. 자, 전선 까봐. 무슨 색이니? 은백색 아니지? 약간 주황빛 나면서, 그지? 불구죽죽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흔히 책에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붉은색 광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누구? 금. AU가 누구야? 금이지. 금은 뭐 말 필요하냐? 금색이지. 그지? 대부분 다 은백색인데 금은 금색이고 그리고 구리는 불구죽죽한 광택이 나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 금속판이 누구였어? 아연판을 집어넣었잖아.
아연판을 집어넣었는데 무슨 판으로 바뀌고 있니? 구리가 석출되고 있죠? 그럼 구리가 석출되고 있으니까 내가 집어넣은 금속판은 은백색의 금속판을 집어넣었는데 반응이 진행될수록 거기에 어떤 색 금속이 석출되는 거야? 붉은색 광택을 띠는 금속이 석출이 되어 가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서연 이해돼? 여기까지. 자, 따라서 색깔 변화는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하나 할 거냐면 원자량을 갖다가 알려줄 거야. 무조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알려줍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자, 원자량이요. 구리보다 아연의 원자량이 더 큽니다. 누구의 원자량이 더 크다고? 아연의 원자량이 더 크다고. 그러면 누가 무거워? 아연이 더 무거운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 교실에서 내가 나가고 최홍만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 교실은 무거워졌어? 가벼워졌어? 무거워졌지. 그치? 됐어? 그러면 우리 교실에서 최홍만이 2명 나가고 내가 1명 들어왔어. 무거워졌어? 가벼워졌어? 근데 내가 둘 나가고 최홍만이 하나 들어왔어. 무거워졌어? 가벼워졌어? 모르지. 내 무게를 모르고 최홍만의 무게를 모르잖아. 그런 건 안 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극명한 것만 냅니다. 원자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만 내. 예를 들어서 최홍만이 2명 나가고 내가 1명 들어왔대. 이건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지? 무조건 가벼워졌어? 무거워졌어? 가벼워졌지. 나 하나 나가고 최홍만 하나 들어왔어. 무거워졌어? 가벼워졌어? 무거워졌지. 아이씨, 고민을 하고 있어. 내 돼지 새끼도 아니고 씨. 딱 봐도 씨. 됐음? 그러면 여기를 봐봐. 누가 더 무거운 놈이야? 구리하고 아연 중에서. 누가 더 무겁다고 그랬어? 아연이가 더 무겁다고 그랬지. 그치? 자, 이온화 시키세요. 물속엔 누가 살고 있다고? 이온이 살고 있어. 물속엔 누가 살고 있어? 이온이 살고 있어. 그럼 이온만 봐봐. 구리 이온이 무슨 이온으로 바뀌고 있니? 아연 이온으로 바뀌고 있지? 그럼 물속의 사정은 무거워져? 가벼워져? 무거워지죠. 물속엔 누가 살고 있어? 이온이 살고 있어. 그럼 물속에 사는 애는 가벼운 애가 사라지고 구리 이온이 사라지고 아연 이온, 무거운 이온이 생겨나고 있지? 맞아. 따라서 수용액의 질량은 무거워져? 가벼워져? 무거워져요. 됐어? 따라서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됐어? 왜? 이온만 보면 돼. 이온만. 수용액을 물어보면 누구만 비교하면 돼? 이온만 비교하면 돼. 다음 두 번째.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아연판이 구리판으로 바뀌고 있지? 그럼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벼워지죠. 총 질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거꾸로 움직여야 정상이야. 맞지? 오케이? 전체 질량은 변하면 되겠슈? 안 되겠슈? 안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반응성이라든가 요딴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 반응 후에 누가 무거워지는지 누가 가벼워지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반응성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되셨죠?